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당 지도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이 내용이죠. 자,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 비대위 전환의 요건, 또 비대위원장 임명 등에 대한 이 당원 당규의 해석을 두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의 핵심 키맨입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신 서병수 의원을 연결해서 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 의원입니다. 네, 자, 원래 오늘 이 시간에 스튜디오에 나와 주실 예정이었는데 네,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와 오찬이 잡히셨잖아요. 그랬던가요? 네. 네. 자, 권 원내대표 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까? 아니, 원래 사실은 네네. 뭐 예정돼 있었던 그 약속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시다시피 요 며칠 급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를 몰랐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약속은 그대로 한다라고 해서 네네. 오늘 사선 5선 의원님들 몇 분이 모여서 네.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아유, 오늘 네. 점심시간 이야기도 막 궁금해지네요. 자,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집권 3개월 만에 지금 이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를 논의 중이고요. 네. 지금 그걸 바로 같이 조금 전에 점심을 드신 이 권 원내대표 지도부로서 마음이 많이 무거울 텐데 당내 네네. 상황도 좀 이야기를 나누셨겠네요. 네, 당연히 저희 중진 의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내 상황과 또 국정 운영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의 갈등 구조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더 큰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정말 심기일전해서 국정 운영에 우리도 보탬이 되면서 또 정부에서도 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염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 지금도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잘해야 된다. 근데 서 의원님 이제 일전에는 이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는 입장도 내셨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있었나요? 네,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당원 당규상에는 이렇게 비대위로 가는 이제 명분이나 근거가 현행 당원 당규상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7월 11일 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가 됐을 때 그때의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사실 거쳤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은 안 되니까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직무대행 체제로 왔는데 그 이후에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든가 새로운 돌발 변수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노출된 상황 이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의아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서 의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그때 이제 권위가 아니고 사고이기 때문에 6개월간만 직무대행으로 간다. 그리고 이게 다 합의된 상황인데 그 와중에는 이 문자 유출밖에는 별 상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비상 상황이라고 하고 최고위원들이 막 줄사퇴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 자, 결국은 지금 말씀하세요. 비대위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조금 의아한 점이 좀 많이 있죠.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은 최고위가 지금 기능 상실이 돼가지고 됐다 이런 데 근거를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무언가 잘못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사퇴를 하고 그래서 최고위원회 구성이 안 되니까 기능 상실이 돼서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앞에 잘못이나 책임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한 사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네네네. 당장 또 이준석 대표도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예, 비상 상황이라 비대위를 가는 게 아니라 비대위를 네네네. 꾸리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국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좀 중요한 논의였을 텐데 오찬에서 조금 네. 합의점이 만들어졌나요? 뭐 합의점 중진위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합의점을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네. 소통하고 또 의견을 이제 수렴하는 그런 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제 있었던 의총에서 우리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비상대책기구로 가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은 것도 의원총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 대한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거든요. 의견을 모은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네. 그러니까 상임정국위원회라든가 전국위원회에서도 그런 뜻을 좀 받아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네. 결국 그 권한은 네. 전국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의총 이후로 이제 비대위 쪽으로 좀 힘이 쏠려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서 의원께서 네. 의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뭐 비상 상황, 이 비상대책 기구로 가야 할 명분과 근거가 좀 없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셨고 언론 보도들을 다 모아 보면요. 네. 이제 오는 5일 금요일에 정국위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 없습니다. 결정은 안 됐군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 상임정국위원회, 네. 그다음에 정국위원회를 열려고 하면 우리 당헌 당규상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이제 최고위 의결로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 주세요. 또는 이렇게 당헌 개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상임정국위원이 정수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중에서 한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은 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국위원 그리고 중에 의장이 또 세 번째는 소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결이 있어서 요청이 있으면 상임정국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다만 그 결론은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토론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찬반 여부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아, 그럼 이번 주에는 열릴지 안 열릴지도 미지수고. 네, 그런데 이게 예. 이제 절차상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네. 예, 이런 일들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상임정국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당헌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든가 당헌 개정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개정안을. 그게 상임정국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주요 역할, 권한인 그다음에 거죠. 예, 그런 것이 가면은 그 안이 만들어지면 정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당헌 개정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발표가 돼야 되고 네. 또 이것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을 또 해야 됩니다. 아하. 그다음에 또 네.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는 의결도 또 해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야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우리가 하려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5일 날에 될 수 있을지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 네네. 상황입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이미 4일을 포함한 최고위원들을 포함해서 네네. 지금 당연직 두 분 이제 원내대표하고 이제 정책위 의장 네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 윤영석 의원이 지금 일단은 의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상임위는 열리는데 이번 주에 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상임정국위원회는 열리는데 상임정국위는 열리지만 그런 것들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는 실무적인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군요. 네네네. 그럼 빨리 가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걸리단다라고 봐야죠. 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이제 일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의장님께서 지금 오히려 비대위로 가는 게 아니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지도부가 무력화됐다면 최고위원을 정국위가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저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 쉬운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더 쉽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전국위원회의 권한 중에서 최고위원들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리가 됐을 경우에는 네.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서울 지배해서 거리된 그 선출직 최고위원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면모를 갖추면서 네네. 형식상은 직무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이제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죠. 네네. 네네네. 아니 지금 저 의장님 말씀 드리니까 훨씬 쉬운 길이 있는 게 네네. 굳이 그렇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네네.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가고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상임 전국이 열고 전국이 또 열고 그리고 비대위원과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이거보다 네. 지금 실제로 비상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최고위원회 네. 지도부가 비대위의 기능을 해라 하고 네. 최고위원들을 뽑아서 지도부를 구성해주면 더 쉬운데 네. 자, 오늘 그 얘기 안 하셨습니까? 원내대표에게? 그 이야기도 했죠. 어떤 입장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언급을 안 하더군요. 예. 네. 네. 참,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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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제 비대위로 간다고 전제를 하면 이 이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네. 비대위원장은 누구냐? 그리고 또 그 임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헌 개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 과연 비상 상황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고. 본 해석을 상임위 전국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된다면은 전국위원회에서 또 당헌 개정을 통해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임명할 것이냐. 수 있는 네네.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다 의결을 해서 넘긴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제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만약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가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 복귀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안 된다고 봐야죠. 네, 6개월이 지나도. 네, 6개월이 지나도 이제 비상대책위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 6개월 징계가 자동적으로 이제 제명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또는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그룹에서도 가처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데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변화는 없었는데 징계 이후 사고로 처리가 됐던 직무대행 체제가 이제 몇몇 이유로 지금 이제 비대위로 흘러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연스럽게 지금 고리 상태로 이제 또 바뀌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여러 가지 양두구육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혹시 의장님께서도 지금 이게 좀 대표를 아예 교체해버리기 위한 수순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 이제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우리 당이 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포용력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당분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럴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찰 수사를 빨리 해라. 빨리 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빨리 판가름을 내버려야 된다. 그래서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 당 대표로 복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예롭게 당을 위해서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건 지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진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정치가 소통으로 푸는 건데 정작 이게 권력 충돌이라고
언론과 여론을 해석하고 네네네. 있는데 소통을 안 하는 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 말씀을 지금 주셨고요. 그동안 뭐 네.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이 의장님 또 서 의원님께서 네네네. 네. 책임실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셨습니다. 어떤 책임을 우리 좀 국민들께서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네네. 꼭 당의 어떤 지도부의 책임만 아니지 않느냐. 네네네. 그동안에 이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총체적인 이런 잘못된 것들이 결집돼서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쯤이면 한번 뒤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을 해서 예.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당정이 손을 잡고 사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에 또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이 인책 문제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달 끝이 안 된 상황이라서 좀 이야기 꺼내기는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번 주 휴가시니까 대통령께서 고심이 네. 많겠죠. 네. 자, 앞으로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네. 또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